1회를 보겠습니다. 22년도 1회. 자, if 함수 문제가 1번에 있고요. 하나가 있네요. if 함수 1번. 22년 상시 1회를 보겠습니다. 자, 1번에 if와 이어 함수가 나왔죠. 이어. 죄송합니다. 제가 모의고사를 보고 있네. 2번이네, 2번. 제가 실전 모의고사를 봤네요. 자, 2번에 보면 에버러지와 if와 오어 함수를 이용하여서 표 2에서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거나 구입 총액이 구입 총액 평균보다 크면 VIP, 그렇지 않으면 일반으로 표시하라 그랬어요. 자, 조건이 두 개예요. 예를 들어 두 개 이상일 경우 계산 작업 조건이 있으면 먼저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얘를 먼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거나 하니까 5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구입 총액이 평균보다 크면, 그러니까 평균값을 구해서 커야 하고 판단하는 계산 작업이 두 번째 조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을 먼저 처리하시고, 그러니까 계산하는 조건을 먼저 하시고 단순 조건을 앞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에 보면, 자, 2번에 문제를 볼게요.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거나가 아니라 구입 총액이 있어요. 그럼 구입 총액이 구입 총액 평균보다 크면, 그러면 는 하시고 첫 번째 비교할 구입 총액은 H3에 있어요. 그러면 크면이죠. 크면. 그럼 크다만 쓰셔야 돼요. 갖다 쓰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구입 총액의 평균보다 크면이라 그랬잖아요. 그 평균값을 계산하셔야 돼요. 에버러지에 의해서. 그리고 이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쭉 잡고 보니까 이 범위는 따라 내려가면 안 되겠나가 기억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입 총액은 내려오면서 평균값하고 비교하잖아야 비교해야 될 평균값은 주소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true, false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조건 2였어요. 근데 얘를 계산하는 조건이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5화를 앞에다 놓으시고, 또는이니까 5화 하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두 번째 조건이, 우리 첫 번째 나왔던 조건이죠. 뭐가 되어 있습니까? 구입 횟수가 150 이상이니까 첫 번째 구입 횟수가 G3에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크거나 같다 150 이상이에요. 이렇게 조건이 두 개가 나왔는데 계산하는 조건이 뒤에 있으면 얘를 먼저 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좀 편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5화를 추가하고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true, false를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if 함수를 넣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함수는 요 true, false를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 우리는 VIP 일반 이렇게 문자로 작업을 하지만 여기에 계산하는 경우도 나와요. 계산하는 경우. 그럼 또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if 함수 넣어주시고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3일 때 뭐예요? VIP. 거짓일 때가 뭐예요? 일반. 하시고 엔터 하신 다음에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네, 곱하기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앞에 조건, 뒤에 조건 순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먼저 계산하는 조건이 있으면 얘를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화에 의해서 두 번째 조건을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if 함수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작업이 완료가 되면 거의 다 맞추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참일 때 VIP, 거짓일 때 일반이 되겠죠. 일반.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가 틀리라고 나온 문제예요.
자, if와 랭크 EQ와 추주 함수를 사용하세요. 골라 쓰는 게 아니에요. 다 써야 돼요. 하나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상시 1회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영어 발표 대회가 있어요. 자, 요걸 기준으로 순위를 구해요. 그래서 1등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그러면 자, 잠깐 따라하지 말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때 보면 여기에서 랭크 함수에 의해서 순위를 구하죠. 순위를 구하고 큰 수의 1등을 넣으면 이제 등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 등수에 절대 주소를 안 넣었더니 또 얘가 녹색의 에러 메시지가 나왔네요. 자, 요렇게 작업을 하고, 자, 1일 때 금메달, 2일 때 은메달, 3일 때 동메달이니까 얘를 추주 함수를 써서 이렇게 해서 1일 때 뭐예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리고 나머지는 공백인데 몇 등까지 있어요? 10등인가요? 9명이네요. 똑같은 등수가 있어서 7등이 나온 것 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는 9명이기 때문에 여기도 좀 이제 추주함수 쓰면 함정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처리하면 1등, 2등, 3등이 금메달이 나온 거예요. 또 하나는 또 랭크 함수에 의해서 중첩 2% 푸는 거죠. 어디? 여기에 등수를 구하고 등수를 알고 싶은 값, 등수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수. 그 범위에서 큰 수의 1등을 넣으세요. 하고 등수를 구했어요. 그리고 중첩 if에 의해서 그 값이 1이에요 하고 판단을 해서 true, false가 나오면 이제 if 함수의 중첩 if 작업이에요. I 탭 마법사 들어가자마자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는 거예요? 금메달. 왜 자꾸 금메달이라고 쓸까요? 하고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에서 2일 때는 뭐죠? 은메달. 또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붙이고 3일 때는 동메달. 그리고 아니면 공백. 점을 찍었네 뒤에다가. 하시고 얘를 채우면 똑같은 작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주와 랭크를 써서 푸는 방법이 있고 중첩 if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얘는 뭐예요? 세 개를 다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러니까 실제로 이 문제가 어렵게 되는 이유는 이런 유형이 뜬금없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 가만있어 봐. 1등, 2등, 3등에서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찍고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3등 이내예요? 아니에요로 판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ue, false가 뭘로 갈 거냐. 그리고 참일 때 얘는 참일 때 추주함수에 들어가서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값을 처리하고 거짓일 땐 공백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안 해봤던 작업이라. 얘 똑같이 등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등수 구하는 작업할게요. 자, 늘하시고 같이 들어갈까요? 랭크 EQ 하시고 순위를 알고 싶은 값 마법사 들어가고 탭 뭐예요?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수. 그 다음에 방법은 뭐를 써요? 0. 그리고 이렇게 순위를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3등 이내에 들어오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찍고 3등이 넘어간 사람들은 공백으로 처리하지 않은 if예요. if 함수. 그러니까 참일 때 금메달,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true, false를 판단하는 게 뭐예요? 등수를 구했는데 그 값이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채워보면 true, false가 나와요. 그리고 if 함수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법사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자, 참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값이 1이면 금메달, 2면 동메달, 3이면 은메달을 찍는 거죠. 3이면 동메달을 찍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공백을 먼저 집어넣고 와서 참일 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상자에 가서 함수 안에서 함수를 추가하는 건 항상 이름 상자예요. 우리가 중첩 if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 추주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 if 함수에 여기 이름 상자에 추주가 보이나요? 그럼 추주를 선택하면 이제 마법사가 바뀌었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금 뭘 해줘야 돼요? 선택번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택번호를 지금 뭐예요? 선택번호. 랭크 함수잖아요. 복사는 안 해놨네? 그럼 if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랭크 함수가 들어가 있는 요 줄을 복사를 하시고 choose를 들어와서 붙이시는 거예요. 복사가 안 됐나? 자, 여기에 있는 if 함수에 요 랭크 함수를 복사를 하고 choose 함수에 들어가서 얘를 붙여서 선택번호 구하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직접 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복사해서 붙이는 거예요. 1일 때 뭐라 그랬어요? 금메달. 2일 때 은메달. 3일 때 뭐예요? 동메달. 얘는 1등, 2등, 3등일 때만 쓰시면 돼요. 3일 때가 뭐예요? 3등 이내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확인하시고 이 내용을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는 풀라고 나온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틀려라 하는 문제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요것도 이제 나왔으니까 if 함수에 참일 때, 거짓일 때도 이런 특정 작업들을 할 수가 있구나. 함수 작업도 할 수 있고 계산 작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일 때 추주 함수에 의해서 작업을 하시고 거짓일 때는 뭐를 하는 거예요? 공백만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참일 때. 그러니까 참일 때 추주 함수는 어디서? 이름 상자에서. 그 다음에 랭크 함수하고 똑같이 써야 되니까 얘는 복사해서 붙여놓고 쓰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또 이름 상자에 가서 랭크 함수 들어가서 또 하든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이시고 1일 때, 2일 때, 3일 때. 거짓일 때는 공백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어려운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2회 문제에서도 if 함수의 절대 주소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예요. 그 다음에 if 함수의 참과 거짓에 계산하는 작업이 나오면 이것도 어려운 유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2회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제가 한국어를 잘 사용을 못해가지고 네. 여기서 누르면 아까 추주가 나왔어야 되는데 추주가 안 나와서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잠시만요. 이렇게 잘 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상시 2의 4번. 자, 높이뛰기 기록이 있습니다. 1등 1이면 1등, 2면 2등, 3이면 3등, 나머지는 공백. 기록이 가장 높은 것이 1이에요. 자, 여기서 기록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높이뛰기의 기록이에요. 시간을 다루는 기록 경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큰 수의 1등은 0을 넣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랭크 함수에 의해서 첫 번째에는 유광영이라는 사람이 몇 등인지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수상 밑에 포인트 넣으시고 는 RA 랭크 EQ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순위를 알고 싶은 거. 그러니까 6학년의 첫 번째 기록이죠. 그러면 순위를 비교할 범위는 뭐예요? 기록 전체로 절대주소. 그 다음에 뭐 해줘요? 큰 수의 1등이니까 0을 쓰거나 생략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에는 0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생략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리고 등수를 구하면 꼭 밑으로 내려가서 채워보세요. 등수가 골고루 나오는지. 그리고 얘는 if와 랭크를 쓰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if 함수는 항상 true, false를 확인한 다음에 if 함수 들어가야 돼. 신대표. 아까처럼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비교하는 값이 뭐예요? 그 값이 1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하는 거예요. 자, if 함수를 추가하는데 얘는 무슨 함수라 그랬어요? if 함수 중에서 중첩 if. 그러면 중첩 if가 들어오면 항상 뭐부터? 조건을 복사하시고 밑으로 내려서 1등이야 하고 쓰시고 세 번째 칸에 와서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추가하자마자 뭐 하라 했어요? 붙이고. 이번엔 1등이 아니라 몇 등? 2등이면 2위면 2등이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항상 세 번째 칸에서 이름 상자 추가하는 거예요. 이름 상자 if 함수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하시고 컨트롤 V. 이번엔 뭐예요? 3이면 3위면 3등으로 표시하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하고 엔터 하신 다음에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첩 if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 중첩 if는 푸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f 함수 문제가 나오면 항상 true, false를 먼저 확인하시고 if 함수를 추가하셔야 돼요. 왜 안 지워졌어? 첫 번째는 순위를 구하시고 두 번째는 그 순위가 1이에요 하고 판단하는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중첩 if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함수 추가하자마자 조건을 복사하시고 참일 때 1등 세 번째 칸 아니면 일 때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고 붙여서 조건 변경한다는 거. 그 다음 3의 2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네. 네, 다녀오세요. 자, 3의 2번 문제입니다. 지금 4회까지는 그래도 좀 3회, 4회는 이제 풀었던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 표 2에서 자 22년 상시 03의 2번 문제. 자, 그 표 2에서 H2에 있는 쉘을 기준으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검은 별, 5년 이상이면 하얀 별,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는 거죠. if 2였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체에서는 가입 기간을 구하는 식을 지금 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준일에서 연도를 뽑아서 가입일에서 연도를 뽑아서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여 빼기 2여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기준일은 변하면 안 되는 절대 주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는 하시고 2여 놓으시고 기준일 클릭하시고 F4 가로 닫고 아예 빼기까지 마주하면 좋겠죠. 이해하시고 가입일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에서 이 수식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준일에서 연도를 뽑아서 가입일에서 연도를 뽑은 값을 빼면 이 사람의 가입 기간을 알 수 있겠구나. 그럼 가입 기간이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10 이상이에요. 크거나 같다 10.
하시고 엔터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그 얘는 검은별, 하얀별, 공백 3개를 표시하니까 또 뭐예요? 중첩 if 문제예요. 그래서 는 다음에 클릭하시고 if 함수 추가하시고 마법사 Shift F3 마법사 들어가자 뭐 하라고요? 복사. 그리고 한 칸 밑으로 내려서 한형 전환하시고 미음의 한자로 특수 문자를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검은별. 세 번째 칸에 갖다 놓으시고 미음 한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에 갖다 놓으시고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가 보이면 고를 필요 없어요. 그냥 클릭하시고 컨트롤 V. 요번엔 뭐예요? 5년 이상이면. 또 미음 한자에 하얀 별. 아니면 공백.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5년 미만이면을 아니면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굳이 또 중첩 if 더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첩 if 작업이니까 항상 if 함수니까 항상 뭐부터 true, false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가입 기간을 구하는 작업을 하고 그 값이 10보다 크거나 같아요로 true, false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하자마자 조건을 복사하고 참일 때 처리하고 거짓일 때 이름 상자에서 중첩 if 작업을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중첩 if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같죠. 잘 좀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풀었던 4회 문제가 이제 또 있죠. 자, 4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물결 if 함수와 if 함수 2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아이디가 모아져 있는 이 범위에서 회원 아이디가 몇 개 있는지를 구해가지고 그 값이 2개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수. 그렇지 않으면 일반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내가 책을 빌린 것들이 날짜별로 내 아이들에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한 달 동안에 3번 빌렸어. 그럼 난 우수 회원이 되는 거고. 내가 한 달 동안에 1번 빌렸어. 일반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 대여 현황에 회원 아이디에서 여기 있는 회원 이름이 몇 개야? 얘가 몇 개야? 얘가 몇 개야? 얘가 몇 개야? 하는데 이 범위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먼저 개수를 구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이 회원들이 책을 몇 번을 빌려갔어? 하고 구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카운트 if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그 if 함수에 count if 붙은 경우들이 거의 없었어요. 최근 시험에 요 물결 if 함수들이 if 함수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개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이 범위 안에서 조건에 맞는 개수예요. 그럼 요거에 대한 개수는 몇 개야? 어머, 범위를 안 내려갔네요. 하고 탭하고 요거에 대한 개수가 몇 개야? 그럼 내가 옆으로 채울 때 물결 if 함수를 옆으로 채우거나 밑으로 채울 때는 절대 주소 유무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럼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주로 절대 주소예요. 절대 주소 넣어주시고 오른쪽으로 쭈르륵 채워보면 개수가 나왔다. 도서를 빌려간 개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if 함수 추가하는 거 아니에요. if 함수는 항상 언제 비교 연산 작업을 해서 true, false가 나온 다음에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아요? 하고 true, false를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러니까 if 함수 문제는 true, false를 확인하면 쉬운 문제라고요.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우수 아니면 공백. 그러니까 요거는 아까 풀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디 갔어? if 함수 추가하시고 지워져 버렸네요. 마법사 들어가서 인수 아니면 공부. 그러니까 요 문제도 그 카운트 if 물결 if 함수가 if 함수에 들어온 게 얼마 안 되는 유형의 그 새로운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먼저 개수를 구하면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라고요? 물결 if 함수를 이렇게 채우는 작업을 할 때는 절대 주소 유무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if 함수를 사용할 때는 항상 뭐부터 true, false가 나온 다음에 if 함수 추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참일 때 뭐 할 거야? 거짓일 때. 이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true, false까지 만들어주는 게 어렵다 그랬어요. 자, 오늘 했던 4번 문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예요? 2분을 추가해요. 2분을 추가. 그러면 그냥 추가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한 다음에 뭐예요? 타임을 하고 0,2,0 요런 형태로 사용해야지 2분 추가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은 0부터 1 사이에 소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소수로. 그러면 이 문제에서 참거짓을 판단하는 true, false가 뭐예요? 소속의 오른쪽 세 글자가 자동차이면 자, 요 이면이라는 말이 if 함수가 나오면 주로 이면이라는 말이 앞에가 조건이에요. 그리고 이면이라는 말로 앞에가 조건. 그 뒤에가 참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right라는 함수에 의해서 소속이 들어가 있는 첫 번째 주소에서 오른쪽에서 세 개를 뽑아요. 그럼 이렇게 뽑혔을 때 그 값이 뭐예요? 자동차예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을 해서 true, false를 보시고 그리고 이 값이 참일 때 뭐 하는 거예요? 주행 기록에다가 더하기 2분을 하라는 거예요. 그 주행 기록은 뭐예요?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이 되겠죠. 그럼 if 함수에 들어가서 true, false를 했으니까 if 함수에 들어가서 마법사 들어가서 도착 시간을 구하는 게 뭐예요? 주행 시간이죠. 주행 기록을 구하는 게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 그런데 참일 때는 뭐라고요? 타임에 의해서 2분을 추가하세요. 그러니까 시간값은 이 타임 안에 집어넣고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이니까 분값을 2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일 때는 2분을 더하는 작업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착 시간 빼기 출발 시간. 그래서 이 문제도 실제 시험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타임이라는 함수의 의미를 2분을 추가하세요 하면 타임에서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1년도 이제 상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1년도 상시 1회에 2번 문제가 있네요. if, mid, mod 함수에 의해서 성별을 구해주는 문제네. 그러면 이거 뭐 풀었던 내용이잖아요. 주민번호에서 8번째 숫자가 그럼 뭐예요? 8번째 숫자 하나를 뽑아야 되겠죠. 미드에 의해서. 주민번호에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아주세요. 미드에 의해서. 그 다음에 주민번호에 있는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남녀를 구분할 때 19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1번이 남자,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3번이 남자죠. 그리고 여자는 2번과 4, 5번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홀수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홀수라는 말은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이에요를 판단하는 거예요.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 그러면 이 값에서 MOD를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법사들을 가서 나누는 수가 뭐예요? 2예요? 하고 나누는 작업을 하시고. 그러니까 MOD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판단하면 돼요? 홀수면. 이 면자 앞에 빠진 말이 뭐예요? 이면. 그러니까 이면이란 말 앞이 이게 뭐예요? 항상 조건이에요. 홀수라는 건 뭐예요?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일 때가 홀수잖아요. 그리고 true, false가 나오면 이제 if 함수예요. 그러니까 기본 웬만한 문제들은 다 이렇게 if 함수는 true, false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근데 아까처럼 뭐 2분을 추가하세요. 뭐 추주 함수를 쓰세요. 이런 게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여기서 안타까우신 분이 남자, 여자 쓰고 틀리시는 분들.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남녀로 쓰라 그랬더니 항상 표시 예를 잘 보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함수의 종류가 좀 많죠. 그 미드에 의해서 8번째에서 하나를 뽑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 그 값을 2로 나누어 나머지를 구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 작업이 뭐예요? 홀수예요? 하고 판단하는 작업이 2로 나눈 값이 그 값이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머지 값이 1이면 남자라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홀수면 그러니까 2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일 때가 홀수고 0일 때가 짝수예요. 또 0일 때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2의 배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험에서 최근에 뭐 5의 배수를 구해서 처리하세요 하는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5의 배수라는 건 5로 나누어 나머지가 0일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10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상시 21년도 2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상시 2회 21년도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합격 여부를 처리해야 되려네요. 표3에서 1과목, 2과목, 3과목 각각 40점 이상이면서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 그 외에는 불합격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과목, 2과목이 있고 평균 60점, 이게 우리 커말 2급 필기 합격 기준이죠. 그런데 첫 번째 조건은 각각 40점 이상인데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평균 값을 구해서 그 값보다 60 이상이에요. 그 값 60 이상이면 조건, 계산하는 조건이 먼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럼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해줘야 돼요? 에버러지를 먼저 해주시면 되겠죠. 에버러지 하시고 자, 과목이 두 과목이에요. 1과목, 2과목 하셔야 돼요. 에버러지라는 함수를 쓰라 그랬고요. 그리고 엔터 하면 이제 평균 값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이 값이 얼마 이상이냐는 조건을 처리해서 true, false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60 이상이에요? 하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이 3개예요, 얘는. 그 3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ND 연산을 하잖아요. 넣은 다음에 클릭해서 AND 하시고 마법사를 들어오세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각각의 과목이 40점 이상. 그러니까 1과목이 40점 이상이에요. 그거나 갖다 40. 2과목이 그거나 갖다 40. 이렇게 조건을 완성을 하시는데 계산하는 조건이 나오면 걔를 일단 먼저 하시고 AND 마법사나 OR 마법사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true, false를 내려가서 확인해 보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얘가 과락이 났잖아요. 37점. 그러니까 false네, 얘는 true네. 그래서 true, false가 나오면 true, false를 각각 하나씩을 좀 확인하셔서
내가 논리적으로 판단이 이상이 없는지를 보신 다음에 if 함수 추가해서 커서 왼쪽 마법사 들어가서 얘는 편하잖아요. 합격, 불합격.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계산하는 조건이 있어요. 계산하는 조건을 먼저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60 이상이요 판단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AND에 의해서 나머지 조건을 묶어서 처리하시고 참일 때 합격, 거짓일 때 불합격을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시 3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파워라는 작업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미수를 지정한 만큼의 거듭 제곱의 결과가 나옵니다. 값이 나오고 이제 미수가 나오겠죠. 미수. 얘는 거듭 제곱이다. 그러니까 얘는 파워 한 다음에 2,5 그러면 뭐예요? 2의 5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의 5승이야.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돼요? 3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듭제곱 2의 몇 승이야 누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 2에서 보면 3의 2에서 보면 신장과 체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장은 미터로 나와 있고요. 체중은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을 때 체질량 지수를 구하는 거예요. 체질량 지수가 20 미만이면 저체중, 20 이상에서 25 미만이면 정상,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체질량 지수를 표시하세요. 체질량 지수는 체중 나누기. 그럼 여기다 식을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그대로 일단 하시고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이잖아요. 그 신장의 제곱을 할 때 여기서 파워를 쓰시라는 거예요. 파워 하시고 신장 콤마 2 바로 이렇게 쓰셔도 되죠. 신장의 제곱을 하세요. 그러면 체질량 지수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후기에 쓰신 분이 파워가 뭔지 몰라서 못 풀었어요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워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20 미만이면 그러면 여기다 작다 2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true, false가 나오겠죠. 중첩 if예요. if 함수 추가하자마자 마법사 들어가자마자 컨트롤 C로 조건을 복사하시고 20 미만이면 뭐예요? 저체중. 세 번째 칸에 와서 아니면일 때 이름 상자 봤더니 if가 보이네요. 그러면 고르지 말고 선택. 그리고 컨트롤 V. 요번엔 뭐예요? 25 미만이면 25를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 앞에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래서 20 이상은 왜냐면 이미 20 미만은 다 잘라서 저체중을 썼어요. 남는 값은 20 이상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5 미만이에요 판단하시고 정상. 그 다음에 25 이상이면 그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얘가 비만이라고 쓰시면 돼요. 물론 여기서 한 번 더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면으로 처리하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그대로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중첩 if 작업을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파워라는
거듭 제곱을 해주는 함수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뜬금없이 툭 나왔을 때 여러분이 힘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결제 금액의 누적 금액. 이 누적 합계를 구하는 개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누적 합계는 sum이라는 함수를 쓰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작하는 주소가 A3이야. 그러면 A3 콜론 A3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주소 앞에 거를 절대 주소를 넣어주면 얘가 누적 합계를 구하는 식이에요.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뭔 얘기냐 그러면 3의 5번 문제에 보면 여기 결제 금액이 있어요. 이 결제 금액을 자 처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는 금액이 12,000이야. 두 번째는 얘 더하기 얘를 해서 금액을 구하고요. 세 번째는 얘와 얘를 이렇게 더해서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해서 합계를 내고 그 다음에 세 개를 더해서 합계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식을 보면 처음에는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25하고 26이죠. 그 다음에는 25, 26, 27 이렇게 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처리할 때 sum이라는 함수를 넣어주시고 첫 번째 주소를 찍고 콜론을 하면 이렇게 시작과 끝이 완성이 돼요. 콜론을 넣으면 그럼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려서 여기를 절대 주소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하면 앞에는 안 변하잖아요. 뒤에는 25, 26, 27.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주소 전체를 절대 주소로 지정했는데 누적 합계를 구할 때는 시작 범위만 절대 주소로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계를 보면 이렇게 누적되는 금액들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제 금액에 이걸 합계를 쭉 구하는데 그냥 합계가 아니라 누적 합계를 구해서 70만 원 이상이면 골드, 50만 원 이상 70만 원 미만이면 실버, 50만 원 미만이면 공백으로 등급을 표시하세요. 그러면 이게 누적이 쭉 돼서 가니까 처음에는 공백 나오다가 실버 나오다가 골드 이렇게 나오겠죠. 누적된 값이니까 밑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잖아요. 자, 그럼 먼저 누적 합계를 구하는 식을 볼게요. 자, 는 하시고 썸하시고 첫 번째 주소를 클릭하면 이렇게 J25가 나온다고요. 여기서 콜론을 넣어주시래요. 콜론. 여기서 키보드에서 콜론을 넣으면 얘가 시작 범위, 끝 범위를 이렇게 잡아준단 말이에요. 자, 썸하시고 주소 찍고. 그래서 여기서 수식을 쓰지 말라고 드리는 경우가 이렇게 주소를 못 찍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위에서 는 썸하시고 주소 찍고 여기서 콜론을 넣어주면 이렇게 J25, J25가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로 닫고서 이제 밑으로 채울 때 누적 합계를 구하니까 앞에 주소를 뭘 해주라고요? 절대 주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내용을 채우면 누적 합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요 녹색의 의미는 주인님 인접한세를 생략한 것 같아요. 맞아. 나는 처음에는 얘만 갖고 할 거야. 두 번째는 얘만 갖고 합계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얘가 요 밑에도 숫자가 있는데 왜 범위 안 잡았어요? 하는 반반의 오류 메시지예요. 그래서 확인을 좀 잘 해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누적 금액이 7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크거나 같다 7만
하고 넣어서 true, false를 해주면 밑에 내려갈수록 true가 많이 나오겠죠. 중첩 if에요. if 함수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조건은 복사하시고 7만원 이상이면 뭐예요? 골드 아니면 중첩 if라 그랬습니다. 이름 상자에 들어가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두 번째는 뭐예요? 5만원 이상입니다. 이면 7번 아니면 5만원 미만이면 아니면으로 가는 거예요. 공백을 넣어주시고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밑으로 갈수록 등급이 높아지는 경향이 돼요. 요 문제가 조금 어거지스러워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누적 합계를 구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적 합계를 구하고 그 값이 7만원 이상이에요를 판단하고 중첩 if 작업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중첩 if.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 누적 합계에 관련된 내용도 그 시험 보신 분들이 후기에다 그 내용을 써줘요. 누적 합계 나왔어요. 그 if 함수에서. 누적 합계하는 방식 기억하시고 요 문제 여기도 회차상에서 if 문제가 두 문제가 나온 거예요. if 함수는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서 자기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시 4회 상시 4회에 몇 번 문제예요? 5번 문제가 있네요. 자, if와 ear라는 함수가 있어요. if, ear. 네네. 콜론 누르면 그 뒤에 주소 생긴다고 하는데 안 생겨가지고. 그 지웠다 다시 쓰면 안 생겨요. 처음부터 쓰시면 생겨요. 그럼 아니면 그냥 직접 쓰시면 돼요. 콜론하고 주소 두 개를 직접 쓰시고 그 원래는 앞에 주소를 절대 주소를 넣어도 되고 뒤에다 넣어도 돼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누적 합계는. 자, 상시 4회 5번 문제. if와 ear. ear는 뭔지 아시죠? 연월일 중에서 뭐만 뽑는 거예요? 월만 뽑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20세 이상인 사람만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기준 연도가 여기 있어요. 이게 21년도에 나왔던 문제인가 보네요. 그래서 생년월일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기준 연도에서 생년월일에서 연만 뽑아서 빼가지고 나이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이 20 이상이에요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넣으시고 기준 연도는 어차피 연도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얘가 밑으로 끌고 내려갈 때 변하면 안 되는 무슨 주소? 절대 주소예요. 빼기 하시고 이어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생일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 사람은 이 사람의 생일에서 연도만 뽑아주는 거예요. 연도만. 그리고 엔터하면 여기서 당황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에 셀 서식이 원래는 일반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여기에 보면 셀 서식이 1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식에 날짜에 관련된 셀 서식을 썼기 때문에 얘가 어머 날짜 아니야? 하고 내가 셀 서식을 바꿔버려요. 날짜로. 그러니까 얘가 2022년에 태어났어요. 기준연도가 21년이에요. 그러면 19살이나 나오겠죠. 그리고 얘가 1900년 1월 1일부터 19번째 되는 날짜로 보여준 거예요. 당하지 마시고 일반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채용 여부의 나이에 따라 구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날짜 함수를 사용할 때 셀 서식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일반으로 돌려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20살 이상이 채용이죠.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 20하고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true, false가 나오면 뭐 참일 때 채용이네요. if 함수 넣어주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참일 때 채용 아니면 공백으로 처리하라네요.
그러니까 if 함수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true, false만 정확하게 뽑아낼 줄 알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날짜에 관련된 함수 사용했더니 함수를 사용하니 셀서식이 날짜로 변경됨. 이걸 기억하셔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일반으로 되돌려 지쳤나봐요. 되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true, false를 확인하는 거죠. 그 여기까지 만드는 작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참이면 채용, 거짓이면 공백이잖아요. 그럼 이 문제는 어려운 형태는 아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공개 A형 문제에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1번에 weekday라는 함수를 사용하고요. if와 weekday죠. 그럼 1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요일을 표시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면 평일, 그 외에는 주말로 요일에 표시하세요. 다 요일을 계산할 시 월요일이 1인 유형수, 월요일이 1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weekday에서 2죠. 그럼 문제를 이렇게 바꿔서 보셔야 돼요. 자, 응시일이 숫자 1부터 5 사이이면 평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일을 숫자로 바꿨기 때문에. 그 외는 주말이에요. 그러면 요 얘기는 뭐예요? 응시일이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true, false니까 우리는 weekday에서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이 1, 2, 3, 4, 5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보다 작거나 같으면 평일이에요. 조건이. 아니면 주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weekday를 사용하면 되겠죠. 능하시고 WE. weekday 들어가시고 마법사 들어가시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응시일을 선택하시고 밑에 가서 하는데 여기 봤더니 유형을 결정하는 방법은 1, 2 또는 3이에요. 일요일이 1번부터 나오는 유형은 1번을 쓰시고요. 월요일이 1번부터 나오는 유형은 2번을 쓰세요. 우리 2번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잘 정리가 안 될 때는 마법사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값이 숫자로 나와서 숫자가 월요일은 1, 2, 3, 4, 5로 가니까 금요일은 5번이 되는 거예요. 5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true, false가 나왔으면 if 함수 추가하셔 마법사 들어가서 평일, 주말. 그랬더니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이 다 주1 써갖고 틀려요. 농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항상 지문에서 나와 있는 참일 때 뭐하고 거짓일 때 뭐하고를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숙달되면 바로 요렇게 들어가는 게 좋은데 실제로는 weekday가 값이 나오는 걸 보시고 그리고 나서 5를 넣어서 true, false를 보는 형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드리는 단계로 작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없죠. 자, 공개 B형 보겠습니다. 공개 B형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공개 B형 4번 문제를 보는데 여기 4번에 보면
자, 총점을 이용해서 높은 사람은 최우수, 두 번째 높은 사람은 우수.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세요. 첫 번째 높은 사람은 뭐예요? 1등. 두 번째 높은 사람은 뭐예요? 2등이잖아요. 원래 이 문제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예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건 일단 보세요. 원래는 이 문제가 랭크 함수에 의해서 그 순위 총점에 따른 순위를 구하는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순위를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값이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수의 1등이니까 0을 넣어서 순위를 구하는 거예요. 순위를 구하고 그 값이 1이면 하고 중첩 if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1일 때 if 함수 들어가고 마법사 들어가고 조건을 복사한 다음에 탭하시고 1등이면 뭐라 그랬어요? 최우수. 탭하시고 이름 상자에서 if 함수 추가하시고 붙이고 요번에 뭐예요? 2이면 우수 아니면 공백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채우는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if 랭크를 이용한 중첩 if 함수 문제인데 이렇게 하도 문제를 냈더니 사람들이 잘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꾼 거예요. 큰 수의 1등을 구하는 첫 번째 큰 수의 1등 최우수, 두 번째 큰 수의 우수, 나머지 공백. 그러니까 라지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수의 1등을 넣으세요는 스몰로 바뀌어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형태의 시험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큰 수라는 건 뭐예요? 총점이 있는데 이 값이 라지라는 함수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데 마법사 들어가면 뭐예요? 범위에서 번째, 첫 번째 큰 수를 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판단을 또 해야 되잖아요. 자, 총점이 있는데 첫 번째 큰 수하고 같아요? 밑으로 내려와서 총점이 있는데 첫 번째 큰 수하고 같아요. 그럼 이 범위는 변하면 돼야 안 돼? 이게 절대 주소예요. 그러면 true, false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중첩 if 작업이죠. 똑같이 if 함수 들어가고 마법사 들어가고 조건을 복사하시고 밑에 내려와서 최우수. 항상 중첩 if는 세 번째 칸에서 추가하는 거라 그랬어요. if 함수 추가하시고 컨트롤 V.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큰 수라는 건 뭐야? 여기 숫자 2를 2로 바꾸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랭크를 쓰는 거랑. 근데 얘는 첫 번째 큰 수, 두 번째 큰 수니까 라지를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럼 요 밑에 뭐라고 써요? 우수. 아니면 공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채워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 실전 모의고사나 또는 옛날에 나왔던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걸 보게 되면 if 랭크가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내용을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if하고 랭크 대신에 lar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수를 구하고 그 값을 최우수로 하세요. 두 번째 수를 찾아서 그 값을 우수로 하세요. 이렇게. 큰 수의 1등을 구하는 문제는 large로.